bass louder. 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은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네. 예, 부산 소방창투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욕심님, 메일스럽게님, 네, 스카1987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네, 토피아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다지님도 어서오세요. 네. 그리고 이효님하고 가치가치님은 어서오시고요. 네, 최영규님도 어서오세요. 네. 자, 오늘 이제 4월 27일 이제 월요일인데요.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수요일까지만 장이 열리고 나머지는 이제 황금 연휴에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회원분들한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장이 시작됐을 때 이번 주 월, 화, 수까지 수익 많이 내셔가지고 네, 황금 연휴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포함해서 그죠?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열심히 수익 내셔가지고 황금 연휴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 좀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심해서 외출도 좀 제대로 못하시고 여행도 좀 못 가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 주에 있는 이제 황금 연휴는 정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OK2411님하고 청사님도 어서오세요. 네. 자, 오늘은 이제 그 월요일인데요. 이제 계속되는 이제 지수 상승과 그 다음에 요즘에 대형주들이 또 순환매가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것도 앞에서 예고를 좀 해드렸는데 삼성전자를 세워두고 그 주변에 있는 대형주들이 순환매가 나오는데 어떤 게 지금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수많은 또 이슈와 재료로 인해서 테마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어떤 테마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지 그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개별주 테마주 얘기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보시면 일단 뭐 지수부터 잠깐 보죠. 네. 자, 일단 보시면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가 오늘 1.79% 이제 급등으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는 2.2% 추가적으로 더 이제 올라왔죠, 그죠? 코스피보다 더 이제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 보시면 저점을 높여주면서 그죠? 그리고 고점도 조금 높아지면서 네, 그죠? 알듯 말듯 모르게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왜 이게 좋으냐?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 많이 드렸지만 지수가 여기서 폭등하는 것보다 이렇게 자박자박 이제 올라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개별주 테마주들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개별주 테마주들이 많이 올라갈지 그런 것들도 공부를 좀 시켜드렸죠, 그죠? 근데 실제로 월요일부터 계속 그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 관련된 거는 뒤에서 자세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일단 코스피 쪽에 어떤 대형주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는지 요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주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지난주에는 이제 김정은 이제 와병설, 중태설, 사망설 그죠? 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북한 관련된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예측을 하셔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예측 불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불안하실 필요는 없는데 너무 지나치게 관심 가지시는 것도 안 좋아요. 네,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 얘기는 뭐 크게 이렇게 신경도 안 쓰죠, 그죠? 네, 그거는 이제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네, 그때쯤 방송 보시면 제가 했던 얘기가 있으니까 그때 녹화 방송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자, 보세요.
지수는 자박자박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를 이제 대표하는 삼성전자는 안 올라가죠. 제가 이 얘기도 미리 해드렸었어요, 그죠? 네, 삼성전자가 약간 옆으로 돌 가능성이 있다. 코스피 지수도 옆으로 돌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코스피 지수가 오늘 급등을 하긴 했는데 잘 보시면 옆으로 땡기는 거예요, 그죠? 옆으로 횡보하면서 저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희한하게 올라간다 그랬죠, 그죠? 고점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이제 지수 흐름이 나오면 누가 미친다고요? 지수가 폭등 또는 급락할 거라고 이제 돈을 건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면 삼성전자 들고 있는 사람들이 미치죠. 예, 장상현님도 어서 오세요. 왜요? 왜 미치겠어요? 지수가 안 가면 삼성전자도 안 가니까. 맞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쪽에 돈을 이제 막 너무 많이 개인들이 실어놨기 때문에 약간 땡길 수 있을 거다. 토닥토닥님 어서 오세요. 네, 그게 맞았던 거예요. 왜냐면 지수가 이렇게 횡보를 시키면 개인들이 수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예상을 하고 뭐를 같이 했어요? 개별주, 테마주 얘기를 같이 했었죠, 그죠? 그쵸?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제 삼성전자가 제가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삼성전자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상승이 좀 더디게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급등하면 지수도 급등해야 되는데 그러면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경험이 전혀 없는 그런 동학개미들이 수익이 많이 난다. 하지만 세력들은 절대로 그 꼴을 못 본다 그랬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옆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못 올라가면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느냐? 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삼성전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누가 있겠어요? 누가 있겠어요? 다른 업종이 있죠. 처음에 삼성전자가 올라올 때 삼성 SDI랑 LG화학이 같이 올라왔어요. 물론 다른 대형주도 조금 있는데 유독 삼성 SDI 같은 게 많이 올라왔죠. 왜요? 그때 미국의 테슬라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SDI는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있었던 거예요. 왜요? 2차 전지니까요. 테슬라는 전기차, 삼성 SDI는 2차 전지, LG화학이랑 같이 급등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삼성 SDI도 옆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가느냐? 삼성전자와 이거를 제외한 다른 대형주에서 분명히 순환매가 나올 거다 그랬어요. 왜냐면 지수가 떨어지지 않게 받쳐줘야 되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떤 게 급등했냐면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은행주 있죠?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 찍었던 것 같아요. 네, 보시면 끝날 때 10% 이제 급등 마감으로 끝났는데 장중 최고가가 29.97%예요. 상한가 찍었었다는 얘기예요. 제주은행이요. 제가 은행주들이 오늘 급등을 많이 했는데 이 은행주들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요번에 코로나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망하고 우리나라도 망할 거라는 그런 공포에 사로잡히셨었죠, 그죠?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정말로 경제가 망할 것 같으면 은행주들이 회복이 안 돼요. 폭락은 나올 수 있는데 회복이 잘 안 된다고요. 근데 은행주들이 어때요? 제주은행은 이거 가벼우니까 빨리 올라왔는데 한꺼번에 다 회복을 시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2월 달보다 오히려 오늘 고점이 훨씬 높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주가가 회복했었다는 얘기예요. 제주은행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 이제 큰 은행들을 보셔야 되겠죠. 뭐 신한지주 오늘 10.5% 급등했어요. 이거 많이 올라온 거예요. 이 시가총액 이 무거운 종목이 엄청나게 이제 급등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KB금융 이런 것들도 오늘 이제 급등을 했고요. 그죠? 네, 9.97%. 또 뭐가 있어요? 하나금융지주 오늘 16.85%. 자, 이게 뭐예요? 미국이 폭락해서 전 세계 증시가 폭락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자리까지 다 회복을 시켰죠. 그리고 보이시죠? 바닥에서 대량거래 터진 거하고 오늘도 대량거래가 터졌죠. 이게 개인이 샀을까요? 천만에요. 개인들은 뭐 샀어요? 삼성전자 샀어요. SK하이닉스나 절대 안 망할 거. 그러니까 세력들이 그쪽에서 지금 뜸을 들이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중장기로 보면 갈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 동학개미들 털어내려고 지금 다른 쪽을 돌리는 거예요. 빙빙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들고 있는 사람들 열받겠죠. 누가요? 중장기 투자자들 말고
단기로 들어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고 빚내서 몰빵한 동학개미들, 경험이 전혀 없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근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동학개미들 오래 못 견딥니다. 오래 못 견뎌요. 조금만 더 땡기면 옆으로 돌려버리면 그분들 다 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랬던 거예요. 동학개미를 걱정하지 마셔라. 네. 저는 그 동학개미들 전멸당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래도 전멸당해요. 자, 아무튼 삼성전자가 못 가게 하면서 이쪽이 올라가고 있죠. 그럼 이것만 갔느냐? 아니에요. 화학주 보세요. 화학주가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이런 큰 악재가 터졌을 때 소비가 죽고 경기가 침체가 되고 뭐 다 이제 안 좋아지죠, 그죠? 모든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고요.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그죠? 모든 게 다 떨어져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어요. 그때 가장 먼저 급락하는 대형주 업종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경기 민감주입니다. 경기 방어주 말고 경기 민감주가 급락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그렇죠, 화학주예요. 화학주 중에 이런 거 볼까요? SK이노베이션. 요번에 개인들 다 털렸어요. SK이노베이션 말고 롯데케미칼을 보시죠. 롯데케미칼이 어때요? 경기 민감주거든요. 2월달 우리나라 그 대구 경북에서 코로나 터지기 전이 여기에요. 가격대가 20만원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거기를 뚫었죠? 빠른 속도로 회복하죠? 오히려 여기보다 지금 주가가 더 높아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개인들 이거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요번에 여기서 싸그리 다 손절당했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여러분들은 경제가 회복이 돼야 주가도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안 그래요. 왜요? 이 바닥에서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대주주는 대주주대로 회사를 살리려고, 나라를 살리려고, 경제를 살리려고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 수많은 노력이 뭐예요? 돈을 풀죠. 돈을 풀면 주식은 급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빠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얘기는 길게 못할 건데 국제유가가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국제유가가 폭락해서 이 화학주들이 처음에 급락했거든요. 왜냐하면 국제유가가 폭락하면 경제가 안 좋아서 폭락한 거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경기 민감주들이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경기 민감주들이 일제 폭락합니다. 대표적인 게 화학주예요. 근데 화학주가 나중에 빨리 반등이 나와요. 왠지 아세요? 국제유가 때문에 국제유가가 급락해서 주가가 하락했죠. 나중에 이 주가가 올라올 때 똑같은 이유로 올라옵니다. 주가를 하락시킬 때 그 이유가 주가를 상승시키는 이유가 돼요. 이거는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알아요. 초보들이 몰라서 그렇지. 즉 화학주들이 국제유가 급락 때문에 하락하죠. 나중에 어떻게 되냐고요? 화학의 원료가 대부분 석유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악재였는데 국제유가 급락이 악재였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원료비가 싸지니까 이게 호재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페인트예요. 플라스틱 원료 만드는 대환유화 같은 거.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오늘 보면 뭐 금호석유 있죠? 이런 거 보세요. 난리 났어요. 금호석유는 2월달 고점이 여기에요. 여기를 뚫었어요 지금. 엄청나게 강하죠, 그죠?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네네. 네네네. 좀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글을 좀 제가 가려놨습니다. 네. 네. 자, 아무튼 이제 요게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는 줄 아세요? 아, 예. 칠암동 아저씨님도 어서오세요. 아, 돌멩이님 저기 다른 저기 뭐야 그 어떤 분이 자꾸 뭐 질문 올리시는데 다른 분들 방해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잠깐 글을 갈아놨어요. 네. 혼자서 무슨 막 질문을 하시네. 아, 예, 그쪽에서요. 네. 집중이 안 돼가지고 이제 글을 좀 가려놨어요. 네.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네네. 아무튼 이제 석유 관련주들도 오늘 그러니까 화학주들이 많이 올라왔다고요. 은행주들도 많이 올라왔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경기가 이렇게 계속 안 좋으니까 소비가 자꾸 침체가 돼서 걱정들 많이 하셨죠. 근데 오늘 보세요. 롯데쇼핑 아시죠? 롯데쇼핑이 오늘 14% 급등했습니다.
누가 보면 개별주인 줄 알겠어요. 그죠? 네. 날라다닙니다. 저점 57,000원 찍고 10만원이 눈앞에 있죠. 그죠? 네. 대형 유통사들이 급등합니다. 왜 이럴까요? 경제 재건, 회복 기대감. 제가 이 얘기 2주 전에 했었죠. 미국이 경제 회복 그거를 이제 시도를 하면 전 세계가 따라갈 거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경제 재건 그거를 다시 할 거다라고 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 소비주들이 우리나라에서 미국에도 유통주들 유통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그게 지금 따라서 순환매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올라온 게 아니라니까요. 이마트 오늘 10.14% 급등. 롯데 하이마트 보이세요? 오늘 9.4% 급등. 근데 최근에 이만큼 올라왔어요. 모르셨죠? 거의 다 회복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손절당한 사람만 억울한 거예요. 바닥에선 거래 터졌고 여기서도 거래 터졌고 오늘도 거래가 터졌죠? 이건 뭐예요? 양질의 거래량이에요. 양질의 거래량. 개인들이 산 게 아니라 누군가가 물량을 싹 감아진 거예요. 개별주들 폭락할 때 저점에서는 거래가 아예 없죠? 근데 이 대형주는 거래가 터졌어요. 왜요? 누군가가 헐값에 싹 쓸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네. 요겁니다. 자, 이걸 제가 왜 보여드렸을까요? 이런 거 저기 뭐예요? 제가 무방에서 추천한 적이 없는데 왜 얘기했냐면 제발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게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달 전부터 그랬잖아요. 3월 23일인가? 그때 딱 한 달 됐는데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수 딱 저점 찍고 나서 그랬잖아요. 겁내지 말고 공격적으로 하시라고. 그죠? 저는 초단타만 치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공격적으로 하시라고. 겁내지 마시라고. 한 달 넘게 계속 똑같은 얘기했어요. 저녁 방송 열고 무방에서도 무방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우리 회원들 낮에 방송에서 제가 얼마나 더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왜 그랬는지 아시겠죠? 네. 지금 이 은행주들,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를 대표하는 화학주, 그 다음에 쇼핑 관련주들, 유통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대형주를 지금 사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개별주, 테마주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한 종목이 몰빵만 안 하시면 돼요. 적당하게 몇 종목 나눠서 분산 투자하시면 그렇게 수익이 잘 나실 수 있습니다. 아, 예, 돌멩이님. 그쪽으로 또 출동하셨군요. 어서오세요. 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환율. 환율이 어때요? 미국이 통화수합 체결해주고 나서 조용하죠? 환율이 안정세를 취하고 있고요. 그죠? 그럼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급락했을 때 국제유가와 관련된 ETN을 사느니 차라리 저런 롯데케미컬이나 그죠? 저런 걸 샀으면 큰 돈 버셨겠죠. 근데 사람들이 종목은 못 믿겠으니까 우리나라 기업을 못 믿고 이상한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된 겁니다. 큰 이제 손해를 본 거죠. 그쵸? 네네. 자, 아무튼 여기 삼성전자가 못 가는 대신에 다른 대형주들이 돌아가면서 즉 업종별 순환매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지수가 근본적으로 급등은 못하죠. 코스피 지수인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못 올라간다고요. 왜요? 미국이 안 가니까. 왜요? 지수가 왜 못 가요 또? 지수가 여기서 끌어올리면 동학개미들 돈 벌어요. 주식시장은요, 이 세력들은 진짜 천재들인 게 여러분들 세력이 되게 막 머리에 뿔 달고 막 그런 나쁜 악마들 같죠, 그죠? 네,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나쁜 세력도 있는데 이 세력들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개미들한테는 큰 수익을 줘요. 열심히 인내하고 그죠? 열심히 노력하고 그죠? 네, 욕심 안 내고 그런 정직한 분들한테는 수익을 많이 줘요. 근데 머리에 뿔 달고 그냥 오늘 한번 내가 한번 해보리라. 내가 오늘 저점 잡아서 저 고점에 한번 팔아보리라. 그죠? 네, 경력도 없고 그죠? 경험도 없는 이제 그런 동학개미들이 이번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한몫 잡으려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몫 잡아보려고 그죠? 삼성전자 이런 거 물론 이제 좋은 마음으로 정말 투자하는 마음으로 사신 분도 있지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몰빵 때리는 사람들 많아요. 세력들은 그런 분들 절대로 수익 안 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지수가 앞으로 땡기는 겁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지금 저렇게 버벅거리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겁니다.
뭐요? 세력들은 절대로 그렇게 쉽게 돈 안 벌게 해줍니다.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가 못 올라가면 지수가 못 올라갈 테니 그러면 누가 간다고요? 개별주 테마주들이 갈 거다. 그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얘기했던 대로 됐나요 안 됐나요? 됐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삼성전자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지수가 횡보하면 누가 간다? 개별주 테마주가 간다. 여러분들 요즘에 대부분 개별주 테마주 하시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열심히 적극적으로 그죠? 주식 투자를 하셔라. 그리고 홈런 칠 생각하지 말고 안타를 칠 생각을 하셔라 그랬잖아요. 왜요? 종목들이 짧게 들었다 놨다 하니까. 그죠?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자, 개별주 테마주들이 많이 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로켓도 대기권 뚫고 저기 우주로 날아가려면 재료가 있어야죠. 연료가 있어야죠. 연료. 그죠? 네. 주식도 똑같아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재료가 필요하거든요. 재료. 근데 그 재료가 붙었는데 그 재료가 오랫동안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그게 이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마주들이 개별주들이 급등을 시원하게 해주려면 재료가 강해야 되고요. 그 급등이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일주일, 2주, 한 달, 2개월, 3개월 동안 계속 올라가려면 그게 이슈가 돼서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수소차, 마스크 테마주 이런 것처럼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뭘 거라고 얘기했어요. 정부 정책주 얘기 많이 나올 거라 그랬죠, 그죠? 네, 실제로 4월 15일 날 한 이제 열흘 전에 총선이 끝났죠. 제가 총선 전에도 총선 전에 그랬죠. 총선 하기 전에 제가 방송 열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총선주 이제 들고서 총선 직전에 불안해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 무방에 이제 들어오시는 그런 분들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그분들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총선주 들고 있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익이 별로 안 나셔서 마음들이 많이 상하고 또 총선이 내일 모레라서 총선 끝나면 이거 다 폭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 하시겠지만 제가 그분들 마음 편안하게 드렸던 게 뭐였냐면 이 얘기였어요. 총선이 끝나면 이 정치 테마주가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왜요? 총선은 대선으로 가는 하나의 관문 역할이다 그랬잖아요.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제 지형이 좀 바뀔 거고 사람이 좀 바뀔 거고 다시 바로 아마 또 시작될 거다 그랬죠. 실제로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지금 야당 쪽에 누굽니까? 미래통합당이 이제 선거에서 크게 졌죠, 그죠? 잠깐 이거 정치 얘기해 드릴게요. 미래통합당이 이번에 크게 졌잖아요. 잠깐만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잠시만요. 네네. 미래통합당이 이제 크게 지고 나서 이제 졌으니까 이제 다시 이제 뭐 또 회의도 하고 이제 대책을 마련하겠죠, 그죠? 이번에 김종인 그 위원장 그분이 또 수락을 했죠, 그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했던 얘기가 있죠. 40대 기술원, 뭐 70대생, 경제통 이런 사람을 새로운 대선 후보로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뭐예요? 그게 재료인 거예요. 그게 재료가 돼서 이제 이슈를 만든 거죠, 그죠? 이슈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처음에 김세현 씨 아시죠? 국회의원인데 그 동일벨트 거기 이제 사실상 최대 주주인데 동일고무벨트 보시면 급등했죠, 그죠? 그 얘기 나왔을 때 요게 급등을 했었어요. 그분이 72년생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DRB 동일이라고 있죠? 이것도 같은 회사인데 요것도 급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이분이에요. 오늘 우리 현단한테 얘기를 해드렸는데 굉장히 잘생겼죠? 아 진짜 너무 잘생긴 것 같아요, 진짜. 기공자 같으세요. 이분이 이제 홍정욱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여당 관련된 그 차기 대권 후보들 종목은 조용하고 이쪽 게 이제 움직입니다. 그래서 김세현 씨 거는 옛날에도 급등했던 적이 한 번 있는데 이번에 또 급등을 한 거고 홍정욱 씨 것도 이번에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뭐 KNN이나 고려산업이나 뭐 디지털조선 이런 것들이 오늘 상한가도 가고 상한가 근처까지 가면서 급등을 많이 했어요. 네. 이거를 제가 왜 얘기해 주느냐? 이게 뭐예요? 총선 끝나니까 대선주 다 뭐 박살났나요? 아니에요. 총선주 중에 세력들이 매집한 거는 재료를 바꿔서라도 급등을 시키고 있고 새로운 대선주가 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수를 쳐다보면서 비관론자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수가 뭐 코스닥 지수가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이게 이렇게 외바닥이 아니라 쌍바닥을 찍을 거다. 그런 헛소리 개인들 저기 뭐야 많이 비관론자들이 많이 했죠, 그죠? 제가 대놓고 그랬잖아, 헛소리라고 믿지 말라고. 그때 그래서 맨날 그 인버스 보여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인버스를 얼마나 많이 샀는가. 세력들이 절대로 돈 못 벌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쌍바닥 올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지금 수익이 하나도 안 나고, 한 달 전부터 제가 외쳤던 그냥 공격적으로 가셔라, 겁내지 마셔라,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3번씩 저녁 방송 열어서 계속 이제 흐름 잡아드렸잖아요. 제 말 읽고 하셨으면 돈 버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홍정욱 씨 관련주들이 이런 것들이 새롭게 막 생겨납니다. 뭐 이것만 있겠습니까, 그죠? 뭐 전기통신, 통신장비주들도 좀 급등을 했고, 뭐 수소차, 그 다음에 코로나 치료제, 그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무슨 얘기했어요? 뉴딜 얘기했죠? 근데 그냥 뉴딜도 아니고 뭐 스마트 뉴딜이래요. 그래서 또 관련주들이 막 급등을 하죠. 그죠? 정책이 계속 쏟아져 나와요. 총선 끝나고 나서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현재 정권에 맞게, 현재 정권 특성에 맞게 정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된 거죠. 뭐예요? 대선 중 하나 또 들어온 거예요. 제가 이 얘기도 했었어요, 우리 회원들한테는. 지수가 급등도 안 하고 급락도 안 하고 옆으로 횡보하면 대선주가 잘 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대선주는 특별한 재료 없어도 돼요. 정책주는 급등하려면, 정부정책주는 급등하려면요, 몇 천억, 뭐 몇 조, 몇십 조, 몇 년 동안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급등하거든요. 근데 대선주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일단 급등시켜요. 왜 급등했나요? 그냥 기대감 때문에. 한마디면 돼요. 진짜로 간단해요. 대선주는 그냥 그거 하나면 돼요. 왜 급등했냐? 기대감 때문에 급등했다는데요. 그래? 끝이에요. 돈 한 푼 안 들어요. 여론조사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래요. 그게 대선주거든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미리 얘기를 했어요. 지수가 옆으로 돌거나 크게 급등 안 나오면 대선주 잘 갈 거라고. 네. 실제로 세력들이 좀 만들잖아요. 기회는 있다다 싶으니까 딱 갖다 붙여버리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뭐 대북주나 이런 것들도 계속 떠 있죠, 그죠? 방산주가 가기보다는 대북주들이 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대선주 홍정욱 씨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앞으로 제 생각은 그래요. 현재까지는, 네. 자, 오늘 관점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건 바뀔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오늘 관점으로 봤을 때 여당 쪽은 이제 앞으로 대선주들이 누구께 나올 거냐면, 좀 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자,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주식 얘기하는 거니까, 네. 저기 뭐예요,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도 잘못 받아들여셔가지고 또 막 그 딴지 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여당 쪽에서는 조국이나, 그죠? 아니면 누구겠어요? 이재명 씨, 그리고 요번에 그 국회의원 당선되신 이낙연 씨, 이런 분들 대선주들이 앞으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 세 분은 계파가 다 다르다고 하죠, 그죠? 네. 그리고 뭐 그 뒤에 유시민 씨라든가 뭐 기타 등등등 이런 사람들께 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분들의 종목들은 이미 많이 올라왔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야당 쪽에는 누가 있냐면, 이제 안철수 씨 빼고 얘기할게요. 이제 미래통합당 여기서 이렇게 보면, 보수 쪽에 보면, 여기 홍정욱 씨, 아까 김세현 씨도 있어요. 네, 김세현 지금 국회의원이죠. 김세현 의원이랑 여기 이제 홍정욱 전 의원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 더 있죠. 정치인은 아닌데 윤석열 씨, 그죠? 요 관련주들이 앞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누구께 많이 올라갈 수 있느냐? 여당 거 말고 야당 후보, 요쪽에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간단해요. 개인들은요, 익숙한 걸 좋아해요.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은 익숙한 거. 그러니까 앞에 이미 많이 갔었고 내가 잘 아는 종목, 그죠? 네. 이제 글도 많이 있고 뭐 같은 익숙한 걸 좋아합니다. 이미 한번 급등 많이 한 걸 좋아해요. 근데 세력은요, 뭐 좋아하는 줄 아세요? 새거, 뉴페이스를 좋아합니다. 세력은 새거 좋아해요. 앞에서 별로 안 한 거,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제가 쭉 얘기한 이 대선 후보 중에 별로 안 한 게 누굴까요? 그렇죠. 윤석열, 홍정욱, 김세현, 이런 사람들 겁니다. 김세현 씨는 옛날에 갔던 적은 있어요. 옛날 2011년, 12년도에 그때 동일공무벨트랑 그때 DRB 동일이 급등했던, 대선주로 급등했던 적은 있어요.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지금 잘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종목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BRB 동일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급등했던 적이 없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급등시켜버린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사지 마시고 나중에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동일 공무벨트 똑같겠죠, 그죠? 그리고 홍종욱 씨 관련주 중에 뭘 보셔야 되느냐? 윤석열 씨 거부터 먼저 볼까요? 네. 윤석열 씨 거 중에 서현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올해 1월 달에 갑자기 윤석열 씨가 차기 대권 후보 여론조사에 한번 들어가가지고 난리가 나서 한번 급등했던 적이 있죠,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대충 보셔도 눌림목으로 안 보이세요? 예, 그렇죠. 눌림목으로 보셔야 돼요. 맞죠? 눌림목으로 생겼잖아요, 지금. 준비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아이크래프트가 윤석열 씨 관련주로 급등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차트 보세요. 만들어놨죠? 앞에서 윤석열 관련주로 점 나왔던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또 그럽니다. 윤석열 씨 뭐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겠지만 정치인이 아닌데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 얘기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네. 정치를 하겠다 안 하겠다 얘기를 안 해도 얼마든지 종목은 급등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꼭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짧게 한마디만 할게요. 대선주는 차트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차트 보고 해보세요. 수익 하나도 안 나요. 제가 자신있게 얘기하죠. 저도 처음에 한 10수년 전에 대선주 한번 할 때 15년도 더 됐구나. 아주 오래전에 대선주 차트 갖고 한번 해봤어요. 돈 안 벌려요. 푼돈은 벌려요. 근데 대선주는 차트 보고 하시면 깡통 찹니다. 돈 못 번다니까요. 왜 그런지 다음에 제가 꼭 시간 내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이 얘기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오버되니까 얘기 못 하겠어요. 대선주는 그러려는 게 아니에요. 큰 흐름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보시면 어때요? 뭔가 만들어 놓고 있죠? 그죠? 네. 근데 이미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죠? 누구요? 홍종욱 씨께 이게 갑자기 올라온 거 같죠? 저희 방에 이제 KNN 이거 들고 들어오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다 홀딩하라고 그랬는데 보시면 앞에 잘 보세요. 눌림목이 나와 있죠? 들었다가 살짝 났죠? 이게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얘기했던 그 눌림목이에요. 3월달 폭락 이후에 V자로 반등 나온 게 이게 뭐냐? 이게 자율반등이거든요. 자율반등 나오고 이렇게 거래가 살짝 터지면서 눌림목을 만들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거 주목하시라 그랬죠? V자로 자율반등 나오고 껐덕껐덕거리면서 눌림목 만드는 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못 골라내세요. 왜요? 왜요? 재료를 모르니까. KNN은 홍종욱 씨 관련주 중에 대장주급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거 살려고 그러다가 9.9%에서 이제 시작할 것 같길래 하여튼 뭐 거의 10%예요. 그래서 시초가가 너무 뜨길래 이거를 추천을 못했어요. 다른 거 샀어요. 네, 아무튼 오늘 상한가 가면서 직전 고점을 그냥 무시해버리죠. 제가 이것도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요즘 종목들이 급등할 때 직전 고점을 무시한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왜 여기가 악성 매물, 이거 일반 차트 보시는 분들은 여기를 악성 매물대로 생각하십니다. 당연히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저번에 금요일날 얘기했었죠. 매물대 차트를 제가 켜드렸잖아요. 차트 보고 매매하시면 털린다니까. 이거 대선주잖아요. 그죠? 왜 털리느냐? 이 매물대 차트가 요즘에는 이것 때문에 다 속아요. 매물대가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 사람들이 급등할 때 이거 다 팔아버려요. 근데 이거 갖고 들어온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팔란 얘기 오늘 안 했어요. 가만히 내비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 금요일에 다 얘기했잖아요. 대선주는 차트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매물대 이게 하나도 안 맞아요. 요즘에 매물대 차트 켜놓고 주식하시면 푼 돈은 벌 수 있는데 큰 돈은 못 봅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이 악성 매물대를 무시하고 급등을 하고 상한가를 딱 찍어버리죠.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여기에 실제로 매물이 많았거든요. 거래도 많았고. 이게 왜 상한가 하는 줄 아세요? 여기서 매물대 만든 세력이랑 이거 상한가 만든 세력이랑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이라고. 같은 편이니까 서로 안 싸우는 거예요. 쉽죠? 차트는 이렇게 쉽게 보는 거예요. 막 선긋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같은 편이었어요. 왜 같은 편이었을까요?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좀 대선주들이 어려웠어요. 총선주들 되게 어려웠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터진 게 2월 20일 이후잖아요. 그죠? 네, 그 전에 보면 어때요? 만들어 놨었어요. 왜요?
총선 전에 홍정욱 씨 관련주 급등시키려고 누군가가 만들어놨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폭락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재매집. 그리고 날려버린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은 미래통합당 보수가 이번 선거에서 크게 져서 뭐 보수가 끝났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대선주 테마주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를 재료로 또 테마주가 형성된 거예요. 살려야 되니까. 절박하니까 절박한 거기에서 테마가 생기는 거예요. 전 그래서 주식이 참 재밌어요. 망한 것 같죠? 거기서 대박이 나와요. 아까 롯데케미칼 같은 경기 민감주, 우리나라를 이제 대표하는 그런 대형주뿐만 아니라 테마주도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만든 세력이랑 여기 세력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KNM만 있을까요? 홍정욱 씨 관련주가 훨씬 더 많습니다. KNM 말고 고려산업 있죠. 상한가 갔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 있죠? 만들어놨었잖아요. 상한가 갔는데 여기 매물대랑 겹치거든요. 네. 어떻게 상한가 들어갔을까요? 잘 보세요. 지난주에 다 힌트 드렸는데 이게 자율반등 나오고 눌림목 나왔었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서 절대 안 산다 그러죠? 왜요? 금방 나올까봐. 제가 매일 얘기했던 거예요. 겁내지 마시라고. 지금 겁내면 주식을 못 산다니까요. 다 떠있어서. 지금 겁내시면 안 돼요. 사야지. 근데 겁을 내면 여기서 절대로 못 사요. 왜요? 무서우니까요. 어떻게 사요? 맨날 지수가 쌍바닥 질 거라고 겁을 주는데, 그런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으면 절대로 주식으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밤마다 불안한데 못 써. 이게 수익이 안 난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무방 열어서 계속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겁내지 마시라고. 제발 겁내지 마시라고. 속으시면 안 된다고. 지금은 물반 보기반이다. 빨리 들어오셔라. 그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상한가 같죠? 근데 어때요? 매물대인데 걸리질 않죠? 매물대 차트 켜볼까요? 똑같잖아요. 여기 위에 악성 매물대로 보이는 이 매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어때요? 무시하죠? 왜 무시할까요? 총선 전에 급등하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세력도 물렸던 거예요. 세력이 물렸었다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총선 전에 세력도 물렸다. 세력이 알아서 올릴 테니까 세력이 매집된 종목이면 그냥 믿고 조금만 기다리셔라 그랬잖아요. 재료를 유지하고 올리든 바꿔서라도 올릴 거다. 고려사는 뭐예요? 재료를 바꾼 게 아니라 그대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에 아침에 뭐가 추천 나갔냐면 이게 나갔어요. 디지털 조선. 기존에 이제 회원들 보유 종목이었는데 아침에 홍정욱 씨 관련주를 하나 추천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시초가가 그나마 이게 덜 떴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아침에 요거 냈어요. 이게 홍정욱 씨 관련주를 앞에서 막 이만큼 급등했었거든요.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오늘 아침에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요걸 추천합니다. 아침에 시초가에 잡았는데 오늘 26%까지 급등 나왔어요. 장중에 20% 이상 수익이 났다는 얘기예요.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문자 보낸 것도 보여드려야 또 믿으시죠. 또 그죠? 네. 보시면 요겁니다. 오늘 아침에 디지털 조선 스윙으로 나가서 스윙 오늘 아침 8시 49분에 아침에 왜 요 시간에 매수사 있느냐면 직장인분들이 되게 많아요. 회원들 중에. 그래서 그분들 일 시작하시기 전에 매수하시라고 요때쯤에 매수선을 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은 이제 거의 시초가에서 이제 공략을 많이 하죠. 오늘 시초가에 샀어요. 홍정욱 수혜주라고 알려드리고 없는 분들까지 다 매수시켜드렸어요. 장중에 26%까지 급등했고요. 수익 많이 났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여러분들 공격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서 한 거, 이런 데서. 여러분들 아까 그 KNN이나 그 고려산업이랑 디지털조선이랑 똑같은 테마주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2월달에 뭔가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올리려고 준비 다 해놨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폭락했던 거예요. 근데 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고려산업을 보면 눌림목이 살짝 나온 게 보이시죠? 거래량이랑 그죠? 그 다음에 여기 KNN은 아주 대놓고 보이죠? 양봉 세게 하나 딱 찍어놓고 눌림목 거래량도 꽤 눈에 띄시죠? 눌림목 확실하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건 잘 알아요. 근데 디지털 조선 같은 게 잘 모르더라고요. 언뜻 보면 뭐 이게 무슨 눌림목이야 이게? 그러실 거예요. 거래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쵸, 그죠? 거래가 하나도 없으니까 눌림목이 아닌 것 같죠? 그냥 평평하니까 주가 흐름도, 그죠? 근데 제가 금요일날 그런 얘기 했었죠. 지금은 지수 급락 겁내지 말고 눌림목을 공략해야 되는데 두 가지 타입이 있다. 하나는 뭐냐? 아까 방금 보신 KNN처럼 아예 대놓고 거래를 터트리고 이렇게 눌림목 만드는 게 있어요. 지금 정부 정책주들도 준비해 놓은 거 많습니다. 지금 세력들이. 정부 정책주가 여러분들 가장 안전한 테마주인 거 아시죠? 제일 많이 가고 제일 오래 가고 제일 안전해요. 그게 지금 널렸어요, 시장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못 봐서 그렇죠. 근데 아무튼 금요일에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이런 식의 눌림목이 있는데 이런 거 공략하시든지, 아니면 자율반등은 나왔는데 특별하게 거래나 급등 나온 게 없는 게 있다. 그거를 노리시든지 그랬잖아요. 그 디지털조선은 뭐예요? 두 번째 케이스죠. 언뜻 보기에는 거래가 없고 눌림목도 아닌 것 같은 게 옆으로 행보하는 거니까. 이런 거를 이제 공략하시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거래가 하나도 없으니까 눌림목 아닌 것 같죠. 이거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차트 보여드릴까요? 30분 봉인데요. 잘 보시면 눌림목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뭐요? 이런 얘기 무방설 안 하는데 요겁니다. 조그만 박스권 4월 한 8일 이후에 4월 6일이구나. 이때부터 이렇게 박스권 하나 만들었었어요. 왔다 갔다 하다가 거래가 눈에 띄죠? 탁 치면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살짝 들었다 놨었어요. 약간 조짐이 있었던 거예요. 거래가 없죠? 거래가 없다가 살짝 톡.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바로 사고 나서 쭉 끌어올린 거예요. 세력들. 눌림목 아닌 것 같죠? 근데 분차트로 보니까 보이잖아요. 분차트도 뭐 1분봉, 30분, 1분봉, 2분봉 이런 게 아니라 30분봉이에요. 30분봉이라는 것들은 초단타 치시는 분들이 보지 않고요. 이제 스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차트예요. 이걸로 보면 박스권도 보이고, 그죠? 이게 박스권이잖아요. 그리고 거래가 갑자기 들어오는 게 보이죠. 이거였었어요. 아, 준비됐구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 회원들한테 써드린 겁니다. 사자마자 26%까지 급등한 막 그랬어요. KNN이나 저런 게 상한가가 갔으니까 상한가 가면 그 다음날 추가 상승 나오죠. 그럼 디지털조선도 내일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은 물반 고기반이고요. 이슈와 재료가 그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 저희 방 보유 종목 중에 오늘 이현상 나온 게 하나 있는데 이것도 뭐였냐면 실은 총선주였어요. 자, 총선주였는데 여기 그 뭐예요? 여기 보시면 쭉 해서 눌림목 만들어놨죠. 이게 왜 세력이 이렇게 만들어놨었냐면 이게 린드만 아시아가 창투사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가 국회에서 통과가 됐냐면 벤처법이라고 이제 총선 겨냥해서 아무튼 이게 그 벤처법이라는 게 이제 통과가 됐었어요. 그 뭐예요? 말 그대로 이제 일자리 중소기업 지원하는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정부 정책 수혜주지 않습니까? 총선 때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이것도 그냥 급락해버린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세력이? 그렇죠. 세력이 물린 거예요. 저희가 보유 종목이에요. 세력도 물렸어요. 그러니까 세력을 믿고 좀 기다렸더니 어떻게 해요? 이 현상을 날려버리잖아요. 상한가가 왜 갔을까요? 일자리로요? 아니요. 이거는 세력이 재료를 바꿨어요. 바꿔버렸어요. 창투사의 장점이 뭐냐면 창투사는 말 그대로 기업에 투자를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투자한 기업 중에 뭐라도 이제 나오는 게 재료가 많단 말이에요. 뭐 바이오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4차 산업 관련된 뭐 그런 이제 뭐 기술 혁신 기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재료 하나씩 딱 꺼내가지고 세력이 올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현상 나왔어요. 회원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방 보유 종목입니다. 실제로 이게 스윙으로 린드먼 아시아 벤처 촉진법 민주당 총선 정책법 총선 전에 추천한 거예요. 사놨다니까요. 총선 전까지 못 갔어요. 총선 전이 여기였잖아요. 네. 총선 끝나고 간 거예요. 뭘로요? 세력이 재료를 바꿔버린 거예요. 자, 제가 지금 한 얘기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빨리 찾으시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분들만 물렸을까요? 천만에요. 세력들도 이번에 엄청나게 물렸어요.
누가 더 속상하겠어요? 세력이 더 속상해요. 왜요? 주식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건 대주주예요. 그리고 세력이에요. 큰돈. 그죠? 네. 세력들이 지금 몸이 달았어요. 지금 빨리 올리려고 난리가 났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수가 쌍바닥 찍는다, 이제 그런 헛소문에 속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어때요? 눌림목이 진행되면서 급등시켜버리죠? 이것도 결국엔 뭐예요? 자율반등 나오고 거래가 없었잖아요. 크게. 그 상태에서 상한가 2개를 만들죠? 이게 왜 가능할까요? 세력이 이미 이전에 매집을 해놨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매물대를 그냥 통과시키는 거예요. 이게 매물대 차트 또 보여드릴까요? 여기 매물대 이만큼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냥 뚫고 올라가잖아요. 왜요?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외국인 수급? 기간 물량도 다 분석하시는데, 그냥 초보분들은 그런 거 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재방송만 들으세요. 쉽게 얘기 드리잖아요. 왜 여기를 매물대를 그냥 뚫고 갔을까요? 그냥 갭으로 날라버리죠? 왜요? 같은 편이라니까요. 여기서 매집한 이 매물대 주인이랑 이 상한가를 만든 세력이랑 같은 편이라고요. 같은 편끼리 서로 싸우는 거 보셨어요? 안 싸우죠. 세력이 지금 되게 급해요. 빨리 올려버리려고. 고니님 아닙니다. 네. 네. 그 밑에 안내 보시면 상세하게 써 있으니까 뭐 참고하세요. 네. 매물대를 통과하는 게 참 재밌죠, 그죠? 네. 지금 여러분들 이 수익 낼 수 있는 저로 기회를 여러분들이 안 놓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총선 전에 샀으면 총선 전에 샀다, 그죠? 그리고 뭐 오늘 아침에 산 거 오늘 아침에 샀다, 딱 얘기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종목 여러 개 내지도 않았어요. 아침에 딱 한 개 추천해요. 디지털 조선 아까 오늘 아침에 딱 하나 추천한 거예요. 그것도 초단타가 아니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스윙으로 다 써드려요. 제로까지 다 써드렸고, 없는 분들 없이 다 사셨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수익 낼 수 있는 저로의 기회를 자꾸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지수가 이렇게 그때 급락했을 때 기억하시나요? 지수를 볼까요? 지수가 이렇게 급락했을 때, 처음에 이렇게 급락할 때는 저희 방 회원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회원들 리딩해드린다고 회원들부터 먼저 이제 붙잡아 드려야 되니까 심리를. 그래서 우리 회원들 위주로 방송을 많이 했고, 3월 19일날 저점 찍고 아마 바로 3월 23일인가 뭐 그때쯤 됐을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방송력을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공격적으로 하시라고. 그게 벌써 한 달 지났어요. 한 달 지났다고요. 그리고 계속 얘기했죠. 똑같은 얘기했잖아요. 겁내지 마셔라, 겁내지 마셔라, 제발 겁내지 마셔라, 제발 좀 겁내지 말고 속지 마셔라 그랬잖아요. 주식 투자를 잘하는 방법 제가 3가지 얘기 드렸잖아요. 첫 번째, 안 속는다. 두 번째, 절대 안 속는다. 세 번째, 죽을 때까지 안 속는다. 누구한테요? 세력한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누구한테 속으시면 안 되냐면 비관론자들한테 속으시면 안 돼요. 비관론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건 손절과 현금이에요. 아주 왼수탱이도 그냥. 제가 왼수탱이라고 하잖아요. 네. 여러 사람 수익 안 나게 방해를 한다니까요. 비관론자들이 사랑하는 건 그거예요. 현금과 손절. 잘 알고 하셔야 돼요. 제가 언제 여러분들 보고 현금 들고 있으라고 하던가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현금 관리를 잘하되 적극적으로 공략하라고 그랬잖아요. 겁내지 마시고. 계속 올라가죠? 어떻게 해요? 자박 이게 좋은 거예요. 왜요? 이렇게 지수가 흘러가면 큰 부담 없이 수많은 재료와 이슈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속적으로 수익 내기가 편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지수가 떨어질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방해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깨끗해요. 그러니까 그 보라카이나 그런 아주 그 유명한 그 해변에 그 관광지에 그냥 여러분들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바글바글하면 더럽잖아요. 불편하고. 근데 깨끗한 거예요. 다 어디 갔어요. 왜요? 헤일 온다고. 지진 헤일로 이제 쓰나미가 올 거다. 다 도망갔어요. 다. 그래서 깨끗한 거예요. 지금. 지금 적극적으로 하시면 진짜 편안하십니다.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보세요. 아직도 늦진 않았으니까요. 아무튼 한 달 전부터 제 얘기를 좀 듣고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도 늦진 않으셨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총선주 얘기를 오늘 좀 했는데 총선은 대선으로 가는 관문이고요. 이 외에도 수많은 재료와 이슈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물반 고기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물고기를 다 뜰채로 다 떠서 건져가기 전에 빨리 들어와서 여러분들도 좋은 수익들을 아주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3일 뒤면은 이제 그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데 내일하고 내일 모레도 여러분들 수익 좀 많이 내시고 그죠? 네. 황금 연휴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방 오늘 추천한 거 막 20%씩 급등하고 이 현상도 나왔기 때문에 린드먼아시아 저런 거 창투사라서 회원들이 되게 많이 사놓으셨거든요. 기존 회원들이. 아마 그 수익이 아무튼 우리 회원들도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좋은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수익을 많이 내시려면 불안감이 없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별주하고 테마주하고 정말 잘하고 싶으시면 저희 방으로 들어오세요. 왜요? 제가 재료 같은 거를 다 알기 때문에 리딩하는 게 굉장히 편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단기 매매도 많이 뭐 해드리지만 단기 매매보다는 스윙이 위주예요. 손절도 없고 네. 편안하게 문자로 매수 매도 사인 다 나가니까 네, 편안하게 매수 매도 가능하십니다. 아 그리고 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 얘기하고 맞춰드릴게요. 맛있게요. 매도 사인을 내면 저희 방의 종목들이 이제 어떠냐면 뭘 보여드릴까요? 저번에 신라이스지 보여드릴까요? 예, 차트 읽는 법 이런 것들도 많이 가르쳐 드립니다. 아까도 뭐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매물대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 차트를 정말 제대로 배우실 거면 저희 방으로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매물 일반적으로 책 보고 막 그러시면 이 매물대를 막 어떻게 이용하는 법을 막 가르쳐 주죠, 그죠? 이 기법 같은 걸 배우시면 매물대를 뭐 여기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걸 배운다고요. 근데 그거는 다 옛날 기법이고요. 저는 뭐 가르쳐 드리냐면 매물대를 무시하는 걸 알려드려요. 이거는 몇 차원 높은 클래스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도 옛날에 매물대 이거 공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알게 된 거예요. 실전 매매하다가 리딩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차트를 진짜 잘하는 사람은 차트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다 해보고 네. 차트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고수예요. 네. 네? 차트를 무시하는 경지까지 가셔야 돼요. 제가 보시면 여기 이평선 한 가닥도 없죠? 여기 밑에 뭐 보조지표 있어요? 없잖아요. 매물대 이거 차트도 평생에 꺼놓고 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네. 차트를 생으로 알려드립니다. 네. 이 상태에서 배우시면 평생 안 잊어버립니다. 저희 방에서 이제 매도 지금 누가 질문하셔가지고 잠깐 얘기해드렸는데 저희 방에서 매도 사인 나오면 되게 편하네요. 신라이스지가 그때 4월 13일날 상한가 찍을 때 그때 매도 사인 한번 냈었는데 매도 사인을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내요. 4월 13일이었죠. 1분봉으로 볼까요? 잠깐만요. 직장인분들 고민이 그런 거 아니세요? 네, 매도 사인을 받아도 이제 급등주 위주로 이제 공략하는 그런 종목들 많이 하시면 그죠? 이렇게 붕 떠 있는 종목들 여러분 여기서 공략하시면 단기 매매 하실 때 매매하실 때 힘드시죠? 왜냐면 매도 사인 받고 주식을 팔려고 해도 팔려고 하는 순간 밑으로 뚝 떨어져 버리죠, 바로. 네, 이제 그런 단점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종목을 여기에서 공략을 하시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이나 좀 일이 바쁘신 분들은 매도 못 하셔가지고 끌려 내려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 방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아니,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 때문에 회원한테 항의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최근 한 진짜 몇 년 동안 그런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라이스지가 여기서 급등할 때 좀 팔았는데 자, 4월 13일이죠. 1분봉으로 볼게요.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4월 13일 여기거든요. 여기에요. 매도 사인을 어디서 내냐면 사람으로 따지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수익이 그때 많이 40% 이상 났었는데 매도 사인을 한 여기쯤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자리쯤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뭐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여기가 정수리잖아요, 그죠? 고점이니까 여기 정수리면 한 구렛나루, 그죠? 네, 귀 바로 밑에 구렛나루 있죠? 고기쯤에서 매도 사인이네요. 그러면 30분에서 1시간, 2시간, 3시간, 어쩔 때 하루 왼종일 붕 떠 있어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바닥에 사서, 아니 매수 맥점에 사서 그 다음에 거래 터지면서 급등할 때 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직장인이건 사업하시건 가정주부건 학교 선생님이건, 저희 방에는 심지어 그 119 구급대 그 소방관들도 몇 분 계세요. 그분도 얼마나 바쁘세요. 네. 그분들도 잘 파세요. 네. 남의 집 불러서 이제 불 끄다가 오셔가지고도 다 팔고. 네. 실제로 계세요, 소방관 분들이. 네. 지금도 들어와 계신데, 네. 잘하고 계십니다. 네. 긴급 출동 나갔다 오셔서도 잘 파시고.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맞는 종목을 추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방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편안하게 다 잘 사고 잘 팝니다. 네. 저희 방은 매수가하고 매도가가 회원들이 거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시초가 공략을 하고 그 다음에 팔 때는 저런 식으로 팔기 때문에 소외당하는 분들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무튼 이런 거 참고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쪽에는 제가 메일 주소 남겨드렸으니까 뭐 궁금하신 분들은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답변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밤이 늦었네요, 그죠? 이번 주에 황금 연휴가 있는데 내일도 뭐 특별한 게 없으면 방송을 열려고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내일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겁내지 마시고, 그죠? 네, 열심히 적극적으로 공략하셔가지고 좋은 수익들 아주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